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증거가학원 강남캠퍼스 HSK 대표 강사 시원스쿨 증거가 대표 강사 최은성입니다. 4월 시험 대비해서요. 우리 3월에 있었던 시험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는데 제가 시험을 이제 치고 오잖아요. 매번. 항상 칠 때마다 느끼는 생각은 이 적중특강만 잘 봐도 시험 잘 칠 것 같은데, 물론 이거 하나 말고 이제 막 올라온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료고, 그리고 제가 열심히 준비했고 또 잘 가르쳐 드리는데 이게 좀 왜 안 보실까? 뭐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지난달에 강의했던 것 같고 또 4월 시험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요. 열심히 한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1부분입니다. 독해 1부분에서 관련사의 사용 나왔는데요. 자, 관련사라고 하면 뭐 수일한, 但是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보면 之所以가 보여요. 일단은 이 아이가 여기 쉼표 뒤에 들어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틀렸습니다. 여러분 관련사들마다 자기의 어떤 잘 나오는 자리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적 같은 경우에 웨일러를 많이들 쓰시잖아요. 웨일러, A 하기 위해서, 그리고 쉼표를 찍고 B 하다,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B를 먼저 내가 앞에 쓰고 싶다. 그럼 B 하는 것은 웨일러가 아니라 시 웨일러. 연결을 해주는 거죠. A 하기 위한 것이다. 혹은 잘 쓰는 표현이 무디시, 이렇게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목적이 A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죠. 우리가 소이라고 하는 표현은 앞에 어떤 배경이 오고 뒤에 문장에서 소이, 그래서 비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고, 어떨 때 이렇게 우리가 갈짓자를 붙여서 쯔소이라고 하냐면 소이를 문장 앞으로 던질 때 이거 하는 것은 A 하는 것은 한 다음에 원인으로 갈 수도 있고요. 뭔가를 위한 것이다. 혹은 목적, 뭐뭐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역시 이다를 하나 쓰셔서 원인으로 가실 거면 是因为 B 때문이다. 목적은 방금 가르쳐 드렸잖아요. 是为了 B 하기 위한 것이다. 위치가 之所以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이미 호흡에서 뒤에 와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틀렸구나 하고 눈치를 채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독해 제1부분에서 문장을 보실 때는 항상 큰 호흡에서 작은 호흡으로, 가장 큰 거는 요런 것들, 수일한, 但是 요런 게 짝이 좋은지, 위치가 맞는지, 요걸로 바로 답이 나오는 게 가장 호흡이 빠른 거예요. 일단 이 문장을 한번 보는데 독해 1부분에서 제가 단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해석이 안 돼서 못 풀었어요는 비겁한 변명이에요. 이건 우리가 주로는 호흡을 통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자 보세요. 타이산 모르면 이 산은 당했구나. 뭐로? 쇼우라는 말은 1등. 그래서 뭐뭐의 최고로 당했구나. 그것은 입니다. 뭐입니까? 하는 산입니다. 이렇게 호흡을 보시는데 이 생뚱맞은 쯔소이는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쓸 거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량의 표현. 이게 그러니까 바로 전달은 아니지만 적중특강 전체로 보면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많이. 자, 수량 표현은 2개를 쓰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숫자를 2번 흔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되게 많이 잘 못 푸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다 혹은 다다, 보통 다를 많이 써요. 이치엔이라고 했어요.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천에 도달하다, 이르다라고 하면 천은 보다 미친가요? 아니면 더 많은 건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천에 이른다 하면 거의 가까이 갔지만 약간 미친 느낌이잖아요. 이 자체가 이미 숫자를 어림수로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샹을 쓴다거나 조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2개 섞어 쓰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수량 관련 표현은 절대 2개 이상 쓰면 안 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자, 이왕꽁진이라는 수량이 있어요. 이때 차오고라는 말을 쓰면 이미
1만 킬로그램을 넘었죠. 근데 또 이상을 쓰면 넘는 거에 넘는다. 이러면 이제 너무 숫자가 어림수 정도가 아니라 정체불명의 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쉽죠. 이게 그러니까 바로 앞달이라서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3월 시험 적중특강, 그러니까 바로 요 앞에 거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시험에도 나왔단 말이죠. 자, 그때 했던 얘기 빠르게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해요. 学习成绩好不好? 좋은지 나쁜지 플러스적인 요소와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다 얘기했죠. 就要看 우리가 뭐를 좀 봐야 한다. 첫 번째, 学习态度 태도를 봐야 된다. 이게 태도라는 말은 특별히 이게 색채가 없죠. 태도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저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케이예요. 그런데 뭐를 봐야 된다? 학습 태도가 好 이렇게 돼버리면 성적이 좋지 않을 때의 짝, 즉 마이너스의 짝이 없게 되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 되겠고, 여기 보시면 뭐를 봐야 한다? 学习态度好不好? 이거는 짝이 되게 좋죠. 학습 태도가 좋으면 성적도 좋을 테고요. 태도가 좋지 않으면 성적이 좋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굉장히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라고 지난달에 얘기했는데 이번 시험에도 똑같이 나왔는데 똑같은 게 뭐가 똑같았냐면 번호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어퍼 포인트를 냈다는 거죠. 자, 특히 플러스 마이너스에 잘 나오는 표현들 是不是是否能不能能否 高低好 坏, 성공과 실패, 정败.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 승리하다, 패배하다, 승부를 가리다, 胜负 이렇게. 이런 단어에 굉장히 주의하세요 라고 했었어요. 자, 이번 시험에 나왔던 거, 是否. 그렇죠. 이 문장을 분석을 좀 해볼까요? 여기서 요까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是否拥有顽强的毅力和坚定的信念. 해석이 만약에 잘 안 된다. 사실 지금 6급 다 6급 단어들이에요. 지금 6급 단어들이지만 내가 6급 단어 공부가 잘 안 돼서 해석이 안 된다면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만 잡으세요. 이것은 是입니다. 뭐의前提, 전제 조건이냐? 사업이 성공하는 건 좋은 얘기만 했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틀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치는 방법이 있을까?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맞춰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能否를 넣어서 사업이 能不能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전제 조건이다 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맞춰주는 방법이 있고, 어차피 이 뒷부분은 플러스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 상태, 이 전체가 플러스적인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힘과 신념을 갖고 있는 거, 요 상태만 얘기하면 같이 플러스로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是否를 빼주시는 것도 같이 고쳐지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3월 적중특강, 역시 요 앞에 적중특강에서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는 번호도 똑같았어요. 55번에서. 해서 이게 치면서 이 출제자분이 번호를 맞추시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단 말이죠. 자, 俗话说 속담에서 이렇다고 했다. 몰라. 그럼 넘어가세요. 설마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속담 못 알아봐서 틀리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多学一门手艺. 하나의 어떤 수공예를 배워두면, 자, 마이너스가 여러 개 나올 때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55번 똑같이. 不 마이너스죠. 没有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수학적으로 플러스가 되겠죠. 그쵸? 없는 것이 아니면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을 요로 바꿔버리자고요. 아니면 호의까지 붙이셔도 돼요. 있을 것이다. 坏处 나쁜 점이. 우리가 어떤 손기술을 하나 더 배우면 나쁜 점이 있을 것이다? 너무 말이 앞뒤가 맞지 않죠. 나쁜 점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不会有坏处 나쁜 점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고쳐주셔야 됩니다.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네요. 자, 독해 이 부분에서는요, 이 따페이 이용해서 쉽게 풀렸던 문제, 그리고 좀 따페이 중요한 거 딱
하나만밖에 찍어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 63번 문제를 딱 보시면 여러 개의 빈칸이 있었더라도 요 2번 빈칸만 봤을 때 价值观, 어떤 가치관, 관념이 목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 하면 우리가 무조건 슐리인데요. 슐리는 목적어에 따페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이상을 수립하고 세우다. 树立理想, 树立理想, 树立观念, 관념이나 사고방식.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위생관념이 많이 생겼잖아요. 树立卫生观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관 이런 게 다 관념의 일종이 되겠고 특히 6급 단어 중에 방향이라고 하면 방 아니에요, 여러분. 발음. 방향은 모범이에요. 그래서 树立 방향, 모범을 보이다. 보통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树立 하면 꼭 3개. 理想, 树立理想, 树立观念, 树立 방향 외워두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树立价值观 보고 바로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 여기 보기에서 수자오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우리 얘기 좀 할 거예요. 얘는 미술에서 조소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럴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뜻을 외울 게 아니죠. 어떤 문학이나 예술 작품에서 이 소설가가 새로운 인물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을 수자오라고 해서 수자오른우, 수자오른우 워낙 고정격식이에요. 인물을 창조해내다. 이게 예전에 시험에 나왔을 때 목적어가 인물이었고요. A, B, C, D에 무슨 짜오 이렇게 막 끝났었어요. 智짜오, 무슨 짜오, 欠짜오, 수짜오.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는 수자오른우 이렇게 풀이를 하게 되겠죠. 근데 학생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거기 추앙짜오도 있었거든요. 인물을 창조하다도 되게 좋은데요. 이 학생은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한국어로 자연스러운 거는 중국어도 자연스러워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중국어에서는 수자오른우가 맞다고요. 아시겠죠? 수자오른우. 그리고 인물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수자오 싱상 같이 항상 수자오는 요 2가지인데 요거 정말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판이니까 같이 알아두세요. 독해 이 부분은 일단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요. 평상시 공부부터 얘기하면 따페이를 정말 많이 외워두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 빈칸 3개짜리 그리고 또 4개짜리 마지막에 5개짜리로 끝나잖아요. 그럼 평균 4개짜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빈칸이 나오면 여러분 순서대로 꼭 이렇게 번호를 특히 PPT 치시는 분들은 번호를 한번 쓰세요. 왜냐하면 이게 번호를 써놓지 않으면요. 은근 순서가 헷갈려가지고 특히 빈칸이 많아지면 막 3번째 빈칸을 보고 2번째 단어를 막 봐요. 근데 또 답을 찾는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1, 2, 3, 4를 빠르게 적어서 항상 순서를 잡으시고요. 이제 묶음으로 단어를 보겠죠. 이런 4개짜리면 이제 4단어씩 있을 겁니다. A, B, C, D. 그죠? 이때 딱 이 묶음을 봤을 때 묶음 4개 단어가 좀 상대적으로 그래도 내가 좀 잘 아는 단어로 이루어진 것을 먼저 보는 것이 낫겠죠. 4개가 막 다 어려운데 이제 와서 우리가 어휘학 연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좀 쉬워 보이는 걸로 소거를 하거나 아니면 답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전에 방금처럼 이건 슐리관니엔인데 하고 바로 나오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따페이로 한 방에 끝내는 거고 2번째는 쉬운 묶음을 공략해서 속어라도 해주세요. 한 번 답이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제끼지 말고 이렇게 보기들을 제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야지 이거를 자꾸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가 하면 되게 헷갈리는 파트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독해 이 부분은 평상시 따페이 공부 열심히 해주셔야지 제가 뭐 갑자기 이게 나올 거예요 라고 할 수는 없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 2개를 일단 찍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쓰기. 요즘 쓰기가 왜 이렇게 쉽죠? 쓰기가 계속 쉽게 나오고 있고 길이도 좀 짧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1000자를 400자로 줄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길이라면 거의 이게 40%인데 한 50%까지 적어도 원고지가 괜찮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40%라고 생각하고 줄이시면 좀 원고지가 많이 남아서 어떡하지? 이런 느낌 드실 수 있다는 거. 요즘 계속 한바닥으로 짧게 나오고 있고요. 자, 주인공이 워가 주인공이 나오는 게 또 요즘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주인공이 워일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뭐라고요? 우리는 요약 쓰기라는 거지 내가 소화를 해서 이렇게 뱉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안경알 압축하듯이 야쏘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글이 1인칭 시점으로 서술을 했어요. 워로. 그러면 여러분도 쓰실 때 워로 써야 되는데 이거를 소화 한번 한 다음에 남의 얘기하듯 타로 바꾼다거나 이거를 막 이렇게 바꾸시는 거는 요약 쓰기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 됩니다. 당연히 주인공이 워면 나도 워로 써야 한다. 그리고 라오징리가 나올 건데 이분 이름이 판왕윤, 뭐 그렇게 어려운 한자가 없었어요. 대부분이 5급 단어고 6급 단어가 약간 섞이는 정도. 네. 자, 초우는 이제 우리가 담배 피다 할 때 초우엔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건 아니고 이렇게 추첨하는 것 때문에 나오고요. 초중 하면 이제 추첨되다. 중 사성으로 읽어요. 명중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칸종러 이双鞋 어떤 신발이 아주 눈에 명중했단 말은 아주 마음에 들었다. 네. 쫑이라고 얘기하고 초지양, 추첨하다. 지아라는 5급 동사는 원래 집게 같은 걸로 찝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뜻으로 나오는데 손을 넣어서 하나를 뽑아냈다 할 때도 지아초 뭐 이렇게도 쓸 거고요. 저는 접는 거, 차이는 펼치는 거. 이거 되게 재밌죠? 얘네들은 한자 똑같은데 요 점 하나 차이. 차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락이 10개였어요. 10개 너무 많죠? 우리가 요약 쓰기에서 가장 좋은 단락 개수는 4개에서 6개. 많아봤자 6개, 3개. 제일 좋은 것은 4, 5개. 이렇게 할게요.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지우고. 자, 다시 정리. 4, 5개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좀 많이 적을 때는 3개, 좀 더 많을 때는 6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락을 재분배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한 단락 한 단락이 굉장히 짧겠죠. 10개면. 그래서 이게 짧아진 거 혹은 뭐 굉장히 짧아지면요. 한 문장만 덜렁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한 단락으로 해서 넘어가면 이제 호흡이 좀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짧아진 것들끼리 다시 큰 호흡으로 묶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원고지 사용의 문제도 있지요. 원고지가 우리가 단락은 무조건 2칸을 띄우고 적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났어. 그럼 또 낭비하고 또 단락을 자꾸 만들면 이 낭비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원고지를 뭘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푹푹 내려가서. 그래서 어쨌든 단락 재분배는 반드시 할 건데 오늘은 5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요약 쓰기의 기본 규칙.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1번 단락에서 우리 40%잖아요. 원래. 근데 50%라고 쳐요. 50%. 그 다음 2번 단락에서 50%. 이렇게 해서 쫙 10번 단락까지 해서 쓰면 안 되죠. 글은 이렇게 쫙 읽다 보면 좀 중요한 단락이 있고 거의 안 써도 되는 단락도 있어요. 요 바로 전 적중특강 보면 제가 한 단락을 날렸을걸요. 그래서 전체적인 무게감을 갖고 보셔야지 단락별로 요약할 생각하지 마시고 중복되는 내용, 뒤에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당연히 우리가 패스 넘어가서 한 번만 쓰도록 해주시고 좀 더 상세한 설명 이건데 그거를 좀 더 막 상세하게 더 설명해 들어가는 거 빼야 돼요. 문학적인 거 멋을 부린 것도 좀 깔끔하게 패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인칭 대사 우리가 사람을 나타내는 원이 타, 워먼, 니먼, 타먼 같은 경우는 특히 화법이 바뀔 때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직접 화법은 이렇게 큰 따옴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큰 따옴표가 들어가고 말을 되게 길게 했어요. 근데 우리 이걸 다 쓸 수 없잖아요. 딱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내가 뽑아내겠다. 그러면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큰 따옴표가 날아가게 되면서 간접 화법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했던 게 타가 될 수도 있고 그때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시대사 나 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 글에서는 쪼를 썼어요. 근데 이것이란 말을 쓴 건 보통 앞에 것을 가리키는데 나는 그 부분을 요약 쓰기 하면서 안 썼는데 이것 하면 생뚱맞아지겠죠. 요런 것들 주의하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욕심을 부려서 이게 내용이 팍팍팍 줄다 보면 연결이 좀 어색하다. 그러면 관련사, 뭐
但是所以이런 것들로 부드럽게 연결을 예쁘게 만들어주시면 더 좋은 요약 장문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체 글의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라고 했어요. 근데 꼭 시험 치러 가면 종이 들고 처음부터 외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진짜 10분 만에 그걸 다 외우시려고요? 그러시면 안 되고 반드시 전체 내용을 빨리 파악하셔서 어떤 부분을 내가 골라내야 될지를 10분 안에 해결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번 글을 제가 한국어로 바꾸어서 빠르게 읽어보도록 할 테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도 같이 따라와 보도록 하실게요. 1번 단락입니다. 2001년 나는 베이징에 지사로 파견되어 사장을 맡게 되었다. 노 사장, 그러니까 그 전에 사장, 오래 일한 사장은 내년에 퇴직하려고 했으며 그는 우수한 관리자로 이곳에서 이미 25년을 일했는데 회장님은 라오빤이라고 나와요. 내가 1년의 시간을 써서 그를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과거 25년간 노 사장은 줄곧 이 일과 그의 직원들을 매우 사랑했다. 그는 사장을 맡은 첫 해에 하나의 활동을 제의했다. 중국어에서 이걸 쓰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하고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상황에 따라 이걸 다 쓸지 말지는 나중에 전체 내용을 보고 얘기하도록 하고요. 해석은 좀 어색해도 일단 최대한 직역을 했다는 거 좀 감안해 주세요. 모든 직원들의 월급에서 50위안을 내놓고 그런 후에 한 장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준비하고 이 50위안을 종이 속에 끼우고 잘 접어 상자 속에 넣은 후 마지막에 한 명을 뽑아 눈을 가리고 그 속에서 한 장을 뽑는데 뽑힌 사람은 이 돈들을 전부 다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의 휴가 기간을 보냈다. 이 활동은 매년 한 번 열렸다. 3번 탈락. 자, 이제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운 좋게 당첨된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노 사장에게 물으니까 아니요. 매년 저는 마음대로 한 사람의 이름을 써서 안에 넣는데 저는 제 직원들이 더 많은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직원 중에 아무 이름이나 적는 거예요. 노 사장은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은 제때 오셨어요. 내일 곧 이 활동을 개최하는데 당신이 함께 참가하길 바랍니다. 4번 단락 나는 매우 영광스럽게 승낙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다음날 오후 직원들은 규정된 시간에 따라 회의실로 모였고 당연히 그들 모든 사람의 손에는 한 장에 잘 접힌 종이가 들려 있었다. 나는 그 속에 모두 50위안이 끼워져 있고 종이 위에 그들 각자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 5번 단락. 노 사장은 큰 상자 하나를 받쳐들고 회의실로 왔고 모두들 줄을 서서 순서대로 종이를 상자 속에 넣었으며 그런 후에 노 사장은 나에게 초대한다는 동작을 하고 말했다. 장 선생님, 저는 당신이 올해의 활동을 위해 추첨하여 당신이 어느 행운아의 이름을 뽑을지 보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직역을 좀 했어요. 나는 먼저 모두의 신임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이어서 눈이 가려져서 추첨을 시작했다. 나는 손을 상자에 뻗은 후 한 움큼의 종이들을 만져줬는데 나는 손으로 만져보고 마지막으로 한 장의 종이를 집어냈다. 노 사장은 나를 도와 눈가리기를 벗겨주고 그런 다음 나에게 말했다. 이제 당신은 큰 소리로 종이 위 그 행운아의 이름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천천히 종이를 펼치고 큰 소리로 이름을 읽었다. 판황윤. 이것은 바로 노 사장의 이름이었다. 그 다음 달라. 회의실은 바로 귀가 멀 정도의 한우 소리가 울렸고 사람들은 노 사장을 빼곡히 둘러싸고 그를 포옹하고 그에게 축하했지만 그러나 노 사장의 얼굴은 멍한 표정이었다. 이것도 나중에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릴게요. 직원들이 흩어진 후 노 사장은 그 큰 상자를 받쳐들고 사무실 돌아왔는데 이 돈들은 전부 그에게 속하는 것이었고 그는 이 돈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즐거운 휴가 기간을 보내게 될 것이었다. 그 다음 달라. 노 사장은 그 종이들을 펼치고 종이에 끼워져 있는 돈을 한 대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펼치고 펼치면서 눈물을 흘렸고 마지막에 심지어 큰 소리를 울기 시작했다. 내가 걸어가 그를 위로하며 말했다. 사장님, 가족을 만나는 것은 즐거운 일인데 우시면 안 되죠. 9번째, 노 사장은 고개를 가로저었고 그는 그 종이들을 가리키며 나에게 말했다. 보세요. 나는 그 종이들을 들고 한 장 한 장 봤는데 뜻밖에도 위에는 모두 서로 다른 필적으로 같은 이름 판황윤이 쓰여져 있었다. 마지막 달라. 나는 갑자기 노 사장이 왜 이 지사를 이렇게 잘 관리했는지 이해가 됐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줄곧 그의 직원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상의 일은 종종 이러한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공헌이 클수록 그의 가치는 커지고 그가 얻는 존중과 보답도 많아진다. 항상 끝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걸 걷기 전에 시험관념이 몇 분 전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걷기 전에 항상 용두사미가 되면 안 돼요. 시작은 쓸데없이 되게 자세했는데 끝에 주제성이 빠졌다.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끝부분을 잘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줄여볼 거예요. 보통 제가 1번 단락을 보면 많이 줄여지지가 않아요. 이게 배경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줄여버리면 너무 뒤에 이야기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아서요. 2001년 나는 베이징에 지사로 파견되어 사장을 맡게 되었다. 그 다음에 밑에를 어떻게 한번 바꿔볼 거냐면 회장님은 하고 이게 괄호는 없던 게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내가 1년의 시간을 써서 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라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랑워를 넣는 거죠. 나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 시앙, 사람, 쉐시라는 구문 아시죠? 누구를 보고 배우다, 누구를 본받다. 어떤 사람을 넣을 거냐면 라오징리인데 이 징리를 꾸미는 말 중에 두 가지. 내년에 퇴직하려고 하면서 이미 25년을 일한
라오징리를 보고 배우게 했다. 아예 구조를 한번 바꿔봤어요. 자, 중국어로 해볼게요. 2002年我被뭐 당했다? 派往北京的分公司担任经理. 요까지는 그대로예요. 老板让我向 자, 이때 누구에게 배워라? 明年退休已经工作25年的老经理学习. 이렇게 해서 훨씬 그래도 좀 줄여냈어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왜 쓸 필요 없어. 이미 25년에 일했다고 얘기했죠. 자, 노 사장은 줄곧 이 일과 그의 직원들을 매우 사랑했다. 이거는 충분히 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가 가능해요. 쓸 필요 없어요. 직접적으로. 노 사장은 사장을 맡은 첫 해 하나의 활동을 제의했다 한 다음에 모든 직원들의 월급에서 50여 원을 내놓고 빼기가 힘들죠. 그런 후에 한 장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종이 준비하고 해야겠죠. 뭐 일단 이는 빼더라도 50위안을 종이 속에 끼우고 잘 접어 상자 속에 넣은 후 마지막에 자 이걸 제가 뺐어요. 누구 한 명을 눈을 가려가지고 뽑게 했다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마지막에 바로 뽑힌 사람은 이 돈들을 사용해서 일주일의 휴가 기간을 보냈고 매년 한 번 열렸다. 자 여기까지는 이게 빼면 너무 뒤가 이해가 안 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뒤를 확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이 종이를 넣고 또 누가 뽑고 그거를 우리가 완전 나중에 뒤에서 확 줄여버릴 거예요. 그 대신 여기서 조금 이제 쓰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老经理担任经理的第一年发起了一个活动 하나의 활동을 제기했는데 每个员工都从工资里拿出50元然后 뭐를 준비하는 거죠? 准备一张写有自己名字的纸 그리고 把50元加 아까 우리 끼우다 있었잖아요. 加在纸里折好 잘 접어서 折好放进盒子里后盒子后 해도 돼요. 리 안 해도 괜찮아요. 放进盒子以后最终 그리고 뽑힌 사람 被抽中 아까 했죠 우리 被抽中者 뽑힌 사람은 用这笔钱 우리 돈이나 장사를 세는 돈이 꽤 많을 때 쓰죠. 这笔钱度过 뭐를 보내요? 一周的假期 이렇게 했어요. 这个活动每年办一次 까지요. 선생님 이래갖고 어떻게 50%래요? 일단 봐요. 3번 달라. 자, 당신은 운 좋게 당첨된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보다는 노사장이 자기는 항상 직원들 이름을 썼고 직원들이 더 많은 기회가 있길 바란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직원들을 사랑하는지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老经理说每年 자 이제 우리가 이게 사라졌잖아요. 워라고 하면 안 되겠죠. 타, 每年타, 随意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写一个人的名字 안에 넣는다 필요한가요? 이제 가정은 이제 우리가 최대한 줄일 거예요. 写一个人的名字 希望 계속 주어가 이 사람이니까 안 써도 돼요. 希望使员工们员工们能多一个机会 기회를 좀 더 가지기를 희망했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냐면 내일 활동이 있다. 함께 참가하라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并告诉我 이렇게 할까요? 并告诉我 또한 나에게 뭘 알려줬냐면 明天又要举行这个活动 그리고 지금 주어가 계속 노사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让我라고 하면 되겠죠. 나로 하여금 一起参加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老经理说每年他随意写一个人的名字希望员工们能多一个机会并告诉我明天就要举行这个活动让我一起参加 그리고요 4번 단락하면 我荣幸的 荣幸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答应了 라고 했단 말이죠. 여기까지를 저는 2번 단락으로 뺐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다음날 오후로 바뀌고 그리고 회의실로 장소도 바뀌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까지를 앞에 연결하는 게 요약 장문에선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성 좋잖아요. 나로 하여금 함께 참가하라고 해서 我荣幸的答应了 하고 딱 한 단락 끝. 자,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 직원들은 봐요. 회의실로 모였다만 하고 봐요. 한 장에 잘 접힌 종이 들려 있었다. 50연 끼워져 있었다. 이름적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은 회의실로 모였다만 하면 되겠고 다음 단락하니까 노사장인 큰 상자 하나를 받쳐들고 또한 요게 6급 단어죠. 또한죠. 받쳐들고 회의실로 왔고 모두들 줄을 서서 종이를 상자 속에 넣었다. 그리고 노사장은 여기서 이제 뭐 장 선생님 이런 말 필요히 한가요? 그걸 바로 우리 서술로 바꿔요. 나한테 부탁한 거야. 뭐 추첨해 달라고. 요렇게 팍팍팍 상자 들고 와서 모두를 넣고 바로 추첨. 요렇게 한번 가볼까요? 4번 단락부터 第二天下午员工们聚在 모이다 聚 4급 단어죠. 聚在了会议室에 모였고 주어 밝혀서 老经理端着一个大盒子 왔어. 来到会议室大家排队将纸 종이를 把纸 해도 돼요. 放进盒子里 그런 다음에 老经理 이게 그가라고 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면 여기 중간에 주어가 한번 바뀌어서 헷갈릴 것 같아서 老经理邀请我 나를 초대했고 부탁했어요. 邀请我抽奖 해달라고 했다. 팍 줄였어요.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죠. 눈이 그러니까 아까 처음부터 눈 가리는 얘기는 우리가 안 하기로 했었잖아요. 손을 상자에 뻗어 넣은 후 한 움큼의 종이를 만져. 자, 기본만. 손을 넣어서 한 장을 뽑아서 그 다음 세 번째. 그런 다음 이름 읽었다. 딱 3개만 했어요. 딱 3개만. 사장이 중간에 당신은 큰 소리로 말해도 됩니다. 이거 정말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워로 쭉 3개 동사로 연결해 볼게요. 뻗어 넣고 종이 집어내서 이름 읽는 것까지. 我把手放进盒子以后 자, 아까 끄집어내다. 加出一张纸 하고 读出了 소리내서 읽어냈다. 뭐를? 纸上的 이게 이제 없었거든요. 원래 이 사람이 종이 위에 이름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했는데 우린 그걸 안 썼기 때문에 여기서 쓰려고요. 纸上的名字 하고 范望云这正是老经理的名字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죠. 자, 7번 단락. 귀가 멍할 정도에 빼고 会议室 5급 동사 响起了欢呼声人们 자, 노사장을 포옹하고 그에게 축하했다. 2번 쓸 필요 없죠. 拥抱和祝贺他人们拥抱和祝贺他但자, 여기서 타를 이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우린 라오징리를 안 써도 돼요. 他的脸上 却一片茫然 6급 6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멍했다. 자, 직원들이 흩어진 후 노사장은 상자를 받쳐들고 돌아 사무실로. 여기서 저는 끄는 거죠. 왜냐하면 자, 앞에 흐름을 보시면 여기서 회의실 얘기잖아요. 계속. 그래서 내가 뽑아가지고 이름 부르고 사람들이 막 포옹하고 축하했지만 멍한 표정 짓는 것까지 회의실에서 일어났다가 사무실로 돌아오는 여기까지부터 또 다른 단락으로 저는 끊었어요. 그래서 원래 단락을 좀 많이 분해해버렸어요. 직원들이 흩어진 후 노사장이 상자를 받쳐들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자, 이 얘기 아까 설명 끝냈잖아요. 전부 다 그 돈으로 휴가 간다고 했잖아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제 돌아와서 뭐 했다. 종이들을 펼쳐서 돈 정리는 안 해도 되고 종이들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펼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큰 소리로 안 해도 되겠죠. 울기 시작했다로 연결하면 되는 거죠. 자, 다시 그러면 여기서부터 员工们散去后老经理 자, 이제 그 큰 안 해도 돼요. 端着盒子回到了办公室 回到办公室 사무실로 돌아와서 바로 연결했고요. 回到办公室 자, 开始 뭐 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요것만요. 拆开 那些纸 그 종이들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拆着 流出了泪 눈물을 흘렸고 最终哭了起来 울기 시작했다. 내가 꼭 걸어가셔야겠어요. 날아가지 않겠죠. 그를 위로하며 하는 말. 자, 또 가족 만나 이게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위로했더니
고개 가로주는 거 필요 없어요. 그는 그 종이들을 가리키면서 나한테 말했다. 보세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는 나로 하여금 그 종이들을 보라고 시켰다. 서술형. 자, 연결. 我安慰他. 내가 그를 위로하자. 他让我看看那些纸. 그 종이들을 보게 했다. 예, 요거 쓸게요. 괜찮을 것 같아요. 没想到上面都 모두 서로 다른 필적으로 안 해도 유추 가능하지요. 写着同样的名字范望云. 똑같은 이름范望云이 쓰여져 있었다. 자, 마지막 달 나왔어요. 어느새. 나는 갑자기 노 사장이 지사를 왜 이렇게 잘 관리했는지 이해했는데 원래는 이랬잖아요. 그의 마음속에는 줄곧 그의 직원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 말고요. 나는 갑자기 이해했다는 쓸 거예요. 근데 노 사장이 이 지사를 이렇게 잘 관리했는데가 아니라 관리한 것은 是因为를 넣어서 그의 마음속에 줄곧 그의 직원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해했다. 구조를 또 바꿔버렸어요. 한번 말로 해볼게요. 我突然明白了老经理把这家分公司管理得这么好是因为他的心里一直装着员工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세상의 일은 종종 이러는데 빼고 이제 마지막 주제는 우리가 참 거의 그대로 적어주셔야 돼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공헌이 클수록 그의 가치는 커지고 그가 빼도 돼요. 얻는 존중감보다 또 많아진다. 一个人对别人的贡献죄송해요. 一个人对别人的贡献越大他的价值也就越大收获的尊重和혹은与回报也就越多라고 주제성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락을 어떻게 바꿨냐면요. 첫 번째 단락은 첫 번째 단락 그대로 썼어요. 내가 베이징에 지사로 파견돼서 1년 배우기로 했다. 2번 단락은 2번 단락에서 내가 초대에 굉장히 영광스럽게 응한 것까지 그리고 3번 단락은 그 뒤에부터 회의실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 그래서 노사장이 당첨되고 사람들이 축하하지만 노사장은 좀 멍한 표정을 지는 데까지. 그리고 4번 단락은 사무실로 돌아와서 이게 자기가 왜 뽑혔는지 이유를 알게 돼서 막 우는 것까지. 마지막 단락 따로 나는 아이고 노사장의 관리 비법을 깨닫고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주제를 전달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원래 이 글이 있어요. 이 글의 제목은 원래 뭐였냐면 행운의 이름, 幸运的名字였는데요. 뭐 다른 것도 좋은 거 많아요. 员工们的回报. 회바오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주제성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의 보답, 贡献的回报. 방금 주제를 그대로 이용한 거죠. 공헌을 하면 보답을 받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헌의 보답.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험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이번 적중등각도 우리 최현정 사단의 선생님들이 함께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드려봤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왜 안 보시겠어요? 적중특강을. 그쵸? 제가 열심히 매번 시험을 쳐서 그 민감한 건 변화가 좀 있어요. 이게 선생님 출제위원이 딱 바뀌잖아요. 그럼 문제 분위기가 샥 바뀌는 게 있는데 요때 바로 지난달 것들 요런 것들을 알아두는 게 바로바로 이렇게 또 적용이 되고 하니까요. 꼭 챙겨보셔서 여러분 시험에 아주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한 것들이 도움이 돼서 4월 시험에서 아주 여러분이 좋은 성적을 거두셨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